안녕하세요. 2022년도 상반기 DS 인터페이스 발표 주제로 Review of Art Appraisal, 다시 말해 미술품 경매가 예측을 하는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되짚어보는 발표를 하게 된 데이터 마이닝 랩 석사과정 3기 김종백입니다. 본 주제는 제 졸업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대부분이 좋아하는 비전이나 NLP, 추천 시스템과 같은 분야 이외에도 이런 분야의 연구도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론에서 미술품 경매가 예측이 뭐고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해 소개해드린 뒤 국내 연구 2건, 해외 연구 3건에 대해 어떠한 과정으로 각 연구들이 수행되었는지를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해당 연구 분야의 예상되는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미술품 경매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1,900억 원이었던 미술품 시장은 2021년 약 3,300억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코비드19를 맞이해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는 양적 완화를 펼쳐 시장에 돈이 더욱 많이 유통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현금의 실제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유지 및 자산 규모 확대를 꾀하던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식, 부동산 혹은 가상화폐 등등 이외에도 새로이 대두되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한정판 운동화에 투자한다거나 미술품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조금은 낯선 분야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대체 투자의 규모가 괄목할 정도로 커진 게 좌측의 차트와 우측의 그림들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는 설명드렸으니까 우측의 그림 중 이제 좌측에 보이는 약간 노란색 빛이 도는 그림은 이제 2021년 최고가 낙찰을 받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제 낙찰가는 54억 5천만 원입니다. 우측 그림은 이우왕 화백의 동풍이라는 작품인데 이 역시 31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하이엔드 레벨의 그림 하나의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상승하는 데다가 오히려 이제 그 MZ세대라고 해도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큰 미술품에 투자할 만한 자산 규모가 없는 대신에 오히려 저평가된 작가들의 작품을 단체로 매입하는 형태의 투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술품 시장에 쏠린 관심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미술품 경제 시장이 질적으로도 그와 견줄 만큼 성장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미술품의 경매 가격은 상당 부분 주관적인 요소로 측정됩니다. 미술품 전문가로 분류되는 사람이 해당 미술품의 물리적 특성 및 작가 레퍼런스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미술품의 예상 경매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미술품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미술품이 갖는 미적 판단 혹은 미적 형식이 중요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미술품이 추상화냐, 혹은 정물화냐, 혹은 미술품이 어떤 색채를 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와 관계가 크지 않다는 연구 및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성대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미술품의 가격은 작가의 경력이나 작품의 크기나 희소성, 사용된 재료의 종류 및 제작 시기, 주제 등과 관련된 요소로 인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요소 중에 미적 판단과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맥락으로 볼 때 미술품이 갖는 예술적인 가치보다는 수치화 또는 객관화가 가능한 요소들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는 기계학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다만 해당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산업군에서도 소더비나 크리스티와 같은 이제 세계 탑티어급 유명 경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비공개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제외하면은 해당 분야에서 뭔가 제대로 된 아웃풋 모델이 존재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연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제 다변수 LSTM 순환신경망 딥러닝 모형을 이용한 미술품 가격 예측에 관한 실증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국내 작가 중 낙찰 총액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물리적이고 판매적인 특성을 화면 우측에 보이는 이제 좌측의 긴 도표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모델로 LSTM을 사용했습니다.
예,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데이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작가별로 예측한 이제 결과값들을 RMS 형태로 이제 해서 정리해서 논문화했다는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연구는 결정트리 기반 학습 모형을 이용한 미술품 경매 가격 예측입니다. 경매사 예상 판매 추정가와 세부 작품 정보를 포함해서 약 12,000여 건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각 데이터는 크게 작품 특성 변수, 작가 특성 변수, 그리고 시장 특성 변수로 구분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트리 기반 모델을 주로 다루되 비교군으로 선형회귀와 KNN을 사용했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좌측 부분은 사용한 변수들의 항목과 자료 유형에 대해서 소개한 도표이고 우측 도표가 이러한 데이터와 앞서 언급한 모델들을 활용해 결과값을 내는 도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저가 작품일수록 예측 성능의 비교적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추정 편향으로부터 로버스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교해 봤을 때 감정 추정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비해 보다 높은 RMS 값을 가져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기본 모형은 감정 추정가에 비해 예측력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가격평가 기법은 온라인 미술 시장에서 조금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 및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국내 연구는 주로 미술품 및 작가의 물리적 특성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활용하여 작품의 예상 경매가를 예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이면에는 미술품 경매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할 뿐더러 경매나 상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경매 물품에 대한 전문가의 논평이라도 제대로 공급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처리 기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보다 더 확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한 연구 두 가지 모두가 미술품이 갖는 물리적인 특성들을 기반으로 가격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미술품 시장이 2020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갑자기 벼락이를 맞아서 미술품의 가치에 대해서 2배 가까이 높은 식견을 갖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2배가량 상승한 것들은 양적 완화로 인한 화폐의 유동량이라든가 하는 미술품 시장 외적인 변수들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술품 시장 바깥에 한국을 둘러싼 경제적인 동향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일 작가가 동일한 캔버스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해 만든 미술품이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수들을 이제 미학적인 특성 혹은 이미지에서 특성이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변수 나온 특성들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술품의 가치를 예측을 연구한다는 것은 나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 연구들은 약 10,000건 정도 남짓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경매 데이터를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외국 연구의 경우 10만여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딥러닝 등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가 많으니까 훨씬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산업군 내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늦게 지각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것으로 향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외 연구입니다. 이제 2017년에 아이웁은 CNN을 활용해서 미술품의 가치를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의 미학적 특징을 아트넷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추출하곤 했으며 이를 위해 10만여 개의 미술품 데이터와 함께 미술품 이미지, 작가명, 기법, 제작 연도, 서명 유무 등을 메타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가격을 회귀 모델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10개의 범주로 분류해서 분류 문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결과값이 우측 도표에 나와 있는데 도표가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컴퓨터 매트릭스부터 좋은 값을 보이지 않는 걸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술품의 미학적 기법만 사용해서 예측하는 것은 전체 10%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해서 이제 이미지 피처를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가격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아까 앞서 저희가 수집한 메타데이터인 숫자 및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은 아트 모델에 비해서 그래도 보다 나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멀티모달을 활용해서 미술품의 경매가를 예측하는 연구인데요. 본 연구는 미술품의 이미지 특성과 함께 미술품을 설명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미술 경매가를 예측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즈넷 50을 전위학습하는 모델과 하나와 샤미스 CNN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는 한편
이제 미술품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모델은 NLP 계열에서 아주 유명한 버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모델의 경우 버트가 이미지를 사용하는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멀티모달의 경우 샤미즈 CNN과 벌트 결합이 단일 모델의 벌트에 비해서 더욱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모든 모델을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보시면은 이제 CNN과 이제 볼트가 0.682, CNN과 샤미즈는 0.497이고 샤미즈 볼트는 0.705인데 CNN과 샤미즈와 볼트를 더했을 때는 오히려 0.676으로 볼트 단일 모델하고 이제 그 R스퀘어드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무조건적인 결합이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어스드 옥셔니어스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제 본 연구에서는 메타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제 미술품 경매가를 예측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 2018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작가 데이터, 작품 데이터, 그리고 경매사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사용하며 이제 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레지나 34 모델로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도표에 보시다시피 리니어와 렐루를 통해서 이미지 피처와 함께 학습한 뒤에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멀티레이어 포스트론 MLP를 이제 거쳐서 가격을 예측하는 형태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을 때 작가와 작품 제작 기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거하면 벤치마크 모델에 비해서 R스퀘어드가 약 66% 감소한 18.6%로 나타납니다. 또한 도표를 통해 제목과 서명의 유무보다는 작품의 크기와 재료와 같은 변수가 이제 가격을 설명하는데 더욱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5편의 논문을 아주 간략하게 리뷰했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미술품 경매가 예측 논문은 아윳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2021년 이후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아윳 논문 2017년이었고요. 따라서 해당 연구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자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아직 이제 미술품 경매가를 예측하는데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제 학계에서의 컨트리뷰션을 찾아내기 용이하다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미술품 경매가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만은 미술품 투자 이외에도 뭐 한정판 운동화에 대해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와인에 대해서 투자한다거나 또는 뭐 최근에 광고에서 나오듯이 음원 저작권 등에 대해서 투자한다거나 하는 기존에 크게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아예 세상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재테크 수단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투자 상품과 관련된 연구는 이제 금융업계나 경매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장들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가 단순하게 그냥 논문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러한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미술품 이제 이외에도 뭐 한정판 운동화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는 또 각각의 고유한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의 피처들을 갖고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다르고 또 이제 각각의 그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바도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갖는 고유한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피처와 또 다양한 이제 메솔로지를 조합해서 사용해서 이런 상품들의 가치를 보다 잘 예측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러한 대체 투자 시장에서의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저도 현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제 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고 혹은 프론티어관 이제 317-25인 데이터 마이닝 랩으로 오셔서 저랑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